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0월 7일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지수 흐름을 보실 텐데요. 일단 금요일 날 시장이 전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21선 자리까지 좀 반등해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힘든 모습이었고, 직전에 이제 저항 때 고점 자리를 못 넘고 힘없이 무너졌는데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봤는데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이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 때문에 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첫 번째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가장 크게 밀린 이유가 견조한 고용시장.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은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지금 고용시장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죠. 과열됐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을 또 예상할 수 있어서 3대 지수 모두 오늘 빠졌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이제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에 지수는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행히 좀 휴장이긴 한데, 월요일날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좀 나올지, 반등은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준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완화된 상황에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도 지금 66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왔었는데 6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 이제 옵션 만기 주가 있는데, 요때 이제 우리나라 한은에서, 금통위가 열리는데, 100% 지금 금리 인상한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느 정도를 할 건지 지금 이게 관건이거든요.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0.25를 많이 예상을 했어요. 0.25씩 처분이 올려서, 기준금리를 뭐 한 4%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0.5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한 90% 가까이는 0.5, 50bp를 인상할 것이다. 일단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의 자금이 다 지금 은행으로 쏠리기 때문에 유통되는 금액도 줄어들 뿐더러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소비 심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 시장이 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좀 악재가 될 수 있고, 뭐 요거에 따른 일단 관련주들도 있어요. 뭐 테마주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살아나야지 내 포트 계좌가 좀 살아나기 때문에 뭐 그런 한두 개의 테마주로는 뭐 계좌가 완전히 뭐 확 돌아서지는 못할 거예요. 자,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악재가 뭐냐면, 유가가 지금 급등을 했는데,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200만 배럴 정도 지금 감산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10달러를 찍는다,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선물이 아니고 원유 가격 보시면은 지금 92불로 마감했습니다. 21선 자리를 이제 또 돌아서서 올라왔고, 일단 61선 자리까지도 이제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90불대가 지지되고 다시 한번 100불대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물가 지수가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뭐 CPI 이런 지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 금리 감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감산에 합의를 한 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철수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우디는 뭐 전혀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또 이렇게 고유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저희도 이제 중앙에너비스로 이제 수익을 좀 보긴 했는데, 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재공략할 만한 구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또 장이 열리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좀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뭐 이렇게 원유 쪽으로도 충분히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도 좀 마찬가지예요. 지금 좋은 게 별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또 2주 만에 포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푸틴이 계속,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도 일단 지수가 또 불안정한 모습. 여기다 북한까지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뭐, 대외적인 문제도 그렇고, 대내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인 문제도 그렇고, 다 지금 좋은 내용이 없어요. 예. 또 원유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해버리면은, 기댈 만한, 비빌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지금 FOMC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포트 비중을 현금화를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고, 다시 한번 지수가 밀렸을 때, 예, 이제 바닥권을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660포인트에서 지지가 좀 나왔는데, 차트 좀 길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라인 거는 건데, 예, 지금 6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예,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예, 조금, 예, 저는 일단 봐야 될 선은 이제 660 정도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한 4, 5%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660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양봉으로 돌리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양봉으로 돌리지 못하고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또 600까지는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600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 지지가 좀 나와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 여기서는 좀, 예, 견뎌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장투하신다면은, 예, 여기, 거의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보신다고 했었을 때, 예,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에서는 솔직히 아직은, 예, 이렇게 반등하기에는 좀 기대감이 좀, 예, 많이 없는 상태예요. 악재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그냥 확 밀려버리고, 예, 밀린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 구간을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아니면 뭐 빠르면 10월 달이 될지 이 600짜리를 일단은 확인하고, 물론 600에서 지지가 무조건 나온다는 게 아니고 600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 기다려 볼 만하다. 거의 코로나 시절 딱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코로나 때 올려놓은 걸 지금 다 돌려놓은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그래서 여기서, 예, 또 다시 지수가 밀리더라도 여기서는 좀 기다리면 충분히 또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제가 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예, 시장 상황 보고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 일단, 예, 특징 테마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네옴시티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2029년에 예, 동계 아시아 올림픽을 사우디에서 개최하기로 돼 있죠. 그 이슈는, 예, 전날 나온 건데, 예, 요건 이제 금요일 날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확실히, 예, 대장주는 한미글로벌입니다. 예, 거래 대금도 엄청 많이 터졌어요. 4천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좀 물론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예, 이때처럼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뭐 한미글로벌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예, 원체 좀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 아직까지 추세면으로서는 잘 조정도 받았습니다. 조정도 잘 받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예, 지금 당장 여기서 올라타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거래 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진입을 하셔서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유신이라든지, 예, 히림, 예, 이런 종목들도 관련주로 엮이는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들, 좀 덜 간 종목들로 자금이 몰릴 수 있으니까 이쪽도 충분히 공략을 해보실 수 있어요. 유신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한 800억 정도, 800억 정도 나왔고, 히림도 50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거래 대금이면 적은 편은 아니에요. 다 그래서 네옴시티 쪽은 이제 거래량이 줄었을 때 한번 눌림목 자리로도 보실 수 있고, SPSL이 국내 최초 CE, 유럽 CE의 인증, 요 기사로 이제 상한가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갔는데 보시면 200억밖에 안 들었어요. 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진짜 다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한 퓨어셀도 한 500억 정도. 그리고 인지컨트로스는 45억. 예.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진 종목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략을 하실 때 동아화성이나 유니크,
비나텍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거래 대금이 좀 적어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보신다면은 이제 SPO셀은 이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이 종목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범한피어셀, 그리고 두 종목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범한피어셀, SPO셀 이 두 종목 정도만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갭이 어느 정도 뜨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한데, 몇별 종목이라서 요거는 하루 정도는 또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21선 자리를 지지하는지, 21선 자리를 지지하고 다시 한번 뭐 전고점 자리를 뚫어준다든지, 그거는 제 이제 강의 영상에서 올려놨는데, 15분 봉을 좀 봤었을 때, 지금 22평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 22평 우상향한 자리를 지지 확인하러 한번 내려올 건데, 가격이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든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텐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구간, 뭐 33,000원 구간 되겠죠. 이렇게 저항자리 이렇게 뚫어주는 구간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 요 자리가 지지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번 더 슈팅은 좀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일단 화학약품이 15% 정도 올랐어요. 이건 아침에 이제 뉴스를 좀 보내드리긴 했는데, 원체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좀 잡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시초가에 잡는 거 아니면은, 거의 좀 잡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일단 화학약품, 이 마리화나 관련주 쪽은, 글쎄요, 합법화가 좀 되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굳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합법화시키, 미국에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오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긴 했는데, 원체 이 재무적으로 좀 안 좋은 종목이라서 저는 뭐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은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좀 화학약품 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바이오도 좀 관련주긴 한데, 거래 대금도 일단은 적게 터졌고, 음봉으로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종목도 이제 마리아나 쪽에서는 시세를 줬던 종목이에요. 아예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은 아닌데, 지금에서는 이제 화학약품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우리바이오는 조금, 거래 대금 면에서는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마리아나 관련주를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는데, 일단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화학약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지금 금요일날 상승했었던 종목들 테마를 좀 묶어서 상승했던 거 말고 이제 테마로 엮어서 볼만한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가 월요일날 뭐 미국장이 반등을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금리 인상 관련주 쪽,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이쪽을 한번 좀 공략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 뭐 이쪽을 좀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뭐가 넘어가냐면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또 태양광 쪽으로 또 많이 자금이 움직일 수 있어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태양광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이때 아마 태양광 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또 천연가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쪽 그리고 태양광 쪽까지 유가, 천연가스, 태양광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좀 보실 수 있고, 일단 요거 우크라이나 요거 교전이 일어났는데 아직 핵무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일단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방사능 테마주 쪽 이쪽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본다라는 거는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양지사도 금요일날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좀 지수가 밀리면은 또 다른 품절주, 지금 양지사 위에 다른 품절주들도 좀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해치 테마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서 화요일날 다시 한번 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시장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안 좋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는 시장인데, 이 와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통해서 쌓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장이 꼭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또 상승장이 오고 또 다시 하락장이 왔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대응했었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꼭 뭐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저도 계속 시장 보면서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시장, 이번 하락장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휴일 동안에 또 다른 영상들 준비해서요, 올려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